계속 물리적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고, 사실은 장점이긴 하죠. 잠시 후 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면으로 네. 우회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들이 한번 들어오고 나면은 못 빠져나가는 약간 마약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회사 도착했으니까. 안녕하세요. YJ입니다. 네. 오늘은 뭐 슬프게도 지금 주말 아침에 회사 뭐 일할 게 있어서 출근하는 중이고요. 어쩔 수 없죠. 어쨌거나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나는 거는 이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봤는데,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일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200m 이후 이게 페이스리프트든 뭐든 보통 차들은 한번 만들고 대규모 업데이트를 페이스리프트 할 때 한번 와장창 하고, 그리고 풀체인지 할 때 다시 한번 이제 와장창 바꿔버리는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꾸준히 바꿔요. 꾸준히 바꾸는 게 그 장점이나 단점이라고 제가 말한 이유는 사실은 늦게 사는 사람이 또 승자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페이스리프트 같이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도 제 거 막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LG 엔솔 걸로 배터리를 바꾸거든요. 그러면서 배터리 용량도 올라가고, 배터리 용량이 올라가니까 뭐 주행 가는 거리도 늘어나고, 그게 뭐 엄청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꾼대요. 갑자기. 물론 무슨 뭔가 오류에 의한 이슈라는 말도 있긴 한데, 제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그러니까 기존에 제일 큰 이슈가 제 거 같은 거 RWA도 뭐 중국산 그 LFP 배터리였잖아요. 그래서 그거 맨날 놀림 받잖아요. 너 중국산 아니야? 뭐하러 사? 바보야? 막 맨날 놀림 받거든요. 원래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면은 그거 사느니 난 안 사.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저는 샀지만 그런 부분도 되게 큰 스트레스예요.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 조언받아서 뭔가를 할 경우에는 어쨌거나 중국산 배터리란 건 엄청 큰 이슈인데 이번에 바꿔준다고 하니까 땡큐죠. 그럼 바로 직전에 산 사람들은 허망한 거죠. 중국산이라고 해서 욕먹으면서 그래도 각오하고 샀는데, 진짜 그럴 거면 미리 좀 알려주지 라는 식으로 이런 업데이트들이 계속 꾸준히 있어서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어쨌거나 업데이트라는 거는 개선된다는 얘기니까 그냥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약간 의사결정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거 보면서 좀 이따 살까? 더 이따 살까? 더 좋은 게 들어오면 어떡하지? 좀 더 이따 살까? 야금야금 계속 개선이 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사는 의사결정을 잘 못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사고 나면 뉴스 안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사고 나서 테슬라 카페나 이런 데 안 들어가고 그냥 안 볼래. 그냥 보고 나면은 마음이 아프거든요. 내 다음번에 나온 거는 같은 가격인데 뭐가 또 업데이트 되고 뭐 더 개선돼 있고 이거만 고치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게 개선이 돼 버리니까 약간 뭔가 되게 슬퍼요. 그래서 장점이 일단 현재 단점이지만, 그래서 계속 개선된다는 게 장점이지만 어쨌거나 장점이긴 하죠. 이슈되는 걸 계속 개선해 준다는 게. 근데 계속 그런 내 거 바로 뒤에 뭔가 개선될 여지가 있어서 좀 사는 타이밍을 잡는 데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이게 단점이고요. 장점은 이런 업데이트들이 좀 물리적인 어떠한 요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뭐가 배터리가 바뀌고 물리적으로 뭐가 개선이 되고 이런 업데이트가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업데이트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소프트웨어적인 업데이트는 내가 생각도 못했던 업데이트들이, 소프트웨어는 어쨌거나 기존 테슬라 것도 계속 같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 뭐 CPU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얘의 시스템이 따라갈 수 있기만 하다면은 같이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좀 대신 이제 그러니까 하이 퍼포먼스가 필요한 뭔가 업데이트가 있는데, 한 2021년 버전은 이제 요런 얘네 그 CPU가 옛날 거던가,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으면은 업데이트 못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슈가 아니라면은 계속 같이 업데이트가 따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차가 내가 처음에 샀을 때 스펙과 설명서를 봤을 때 했던 차인데, 그게 매년도 아니죠. 뭐 매월이든 분기든 뭐 일정 주기는 없지만 꾸준히 내 차가 나도 모르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는 건 약간 좀 대단하죠. 내가 샀을 때 계산하지 않았던 요소인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업데이트된 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 그 뒤트렁크
트렁크 문 열면 자동으로 위로 열리죠. 위로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천장이 낮은 곳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저희 장모님 집 같은 경우는 빌라여서 거기에 주차할 경우에는 뒤트렁크 천장에 닿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었다가 달 것 같아서 깜짝 놀라서 힘으로 잡으니까 덜 올라가서 그 높이를 멈추긴 했는데,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잔잔한 거지만 GPS 기반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위치에 따라서 그 트렁크 최고 높이를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주차장이 높으니까 트렁크를 최대한 올리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저희 회사에서도 최대한 올리지만 저희 장모님 집에 갔을 때는 조금만 올리고, 이런 게 미리 GPS 기반을 지정을 하면은 다양한 곳에서 전혀 다른 트렁크 높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또 이번에 생겼죠. 엄청난 거 아니지만 누군가가 아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뭔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AI로 그런 부분들을 소팅을 해가지고 일단 고칠 수 있는, 또 고쳐야 하는 주요 이슈들을 계속 받아서 그거를 현재 뭐 모델 I가 주니퍼 나와 있는 상태여도 개선할 수 있으면 도중에도 계속 개선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좋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업데이트 된다 그러면 설레죠. 뭐가 약간 공짜로 업데이트 된 느낌이라서, 내가 샀을 때 나도 몰랐던 그런 새로운 기능들이 이번에 나온다고 하니 또 이번에 공짜로 나한테 무슨 기능을 주는 것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FSD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살 때는 FSD라는 게 풀 셀프 드라이빙인데요. 그게 지금 한 1000만원 정도 추가 옵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전 안 샀죠, 아직. 그러니까 차를 사고 나서 언제든지 그 1000만원짜리 옵션을 내면 앱 구매하는 형식으로 해서 얘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풀 셀프 드라이빙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근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 법상 그 기능이 좀 충분한 것도 아니고 아예 뭐 거의 못 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언젠가 한국에 법이 되면 그 앱을 사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은 셀프 드라이빙이 되는, 현재는 당연히 셀프 드라이빙 안 되고 주행 보조 기능만 있죠. 주행 보조만 해서 현재 이 상황을 보고서 이 가격으로 산 건데, 어쨌거나 풀 셀프 드라이빙이 우리나라 법상 허용이 되던가 개선이 됐을 경우에는 뭐 1000만원은 엄청 큰 돈이긴 하지만 새 차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차에서 해당 프로그램 1000만원짜리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면 얘는 이제 그 풀 셀프 드라이빙이 되는 차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로 살 필요가 없이 현재 이 상태에서 추가 얼마를 냈을 때 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되게 큰 거죠. 그럼 난 풀 셀프 드라이빙 필요 없어 하면 그 앱 안 사면 되죠. 1000만원 안 내고 안 사고 그대로 지금처럼 사면 되니까. 우리 현재 살 때는 현재 이 기능까지만 기대하고서 이 가격을 주고 산 거니까, 물론 미래에 이런 게 계속 개선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치도 가지고서 사긴 한 거죠. 그렇긴 한 건데, 뭐죠. 그래서 풀 셀프 드라이빙도 그런 기대치가 있고, 또 최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테슬라 쪽 그 XAI인가? 테슬라 이 계열에도 AI 회사가 있죠. 그록이라고 있는데, 그록도 어쨌거나 전 쓰진 않아요. 그록을 쓰진 않지만 이제 그록이 테슬라에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전혀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현재 미국 버전에서는 그록이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뭐 모든 차에 대한 건 모르겠는데, 그록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냥 이제 음성으로 예를 들어 컨트롤은 아직은 못할 것 같아요, 생각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 에어컨 온도 좀 한 칸 내려줘. 오, 너무 내리네. 에어컨 꺼줘. 에어컨 꺼줘. 이 자식아 꺼. 그래요. 뭐야 이거. 어쨌거나 음성인식 열로 안 좋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부분이 그록으로 바뀐다는 건 아직은 그록이 컨트롤까지 해주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록이 컨트롤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얘기는 뭐 챗GPT랑 비교하면은 약간 그런 자연어 인식 능력이 훨씬 강하잖아요. 그런 AI 프로그램들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방금 지금 야 에어컨 켜줘 했더니 뭐 꺼줘 했더니 안 꺼지고 달리고 막 에어컨 켜줘라고밖에 안 했는데 최저 온도로 낮춰서 막 미친 듯이 에어컨 나오게 하고 이런 약간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록을 쓰면은
결국은 자연어적인 그런 인식 능력이 훨씬 좋을 거기 때문에 컨트롤도 좋을 거고, 그 외에도 연동이 되겠죠. 지금 전면 카메라랑 다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예요. 막 그러기랑 잡다한 얘기 하다가 앞에 있는 지금 버스 기종이 뭐지? 버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얘가 계속 답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다 연동돼 있으니까. 그러고 어쨌거나 뭐 에어컨 켜줘 꺼줘 아니면 그런 얘기들 할 수 있고, 뭐 검색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대화 나눌 수 있고, 또 그러고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고 약간 지금도 약간 그 신기한 놈이긴 한데 19금 200m 이후 국회의사당 방면 제가 쓰려고 하는 건 왼쪽 아니고 차선입니다. 그 옵션이 있어요. 약간 19금 같은 세팅도 되고, 또는 자녀 동반했기 때문에 뭔가 어떠한 이상의 단어는 절대 하지 않는 또 약간 더 엄격한 버전, 엄격한 약간 자녀 동반 버전도 있고, 완전 풀려있는 19금 버전도 있고, 그 사이 중간 버전도 있으면서 뭐 유머러스한 버전, 시크한 건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 귀여운 버전, 이런 버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화 상대로 그룹을 쓰면서 또 막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대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19금을 만들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약간 앨런 머스크답다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이, 그건 아마 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건 대신 이제 인터넷 연결이 돼야 돼서 추가적인 그록의 서비스 요금을 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는 그록이 들어와서 그냥 검색이던 그록과의 대화 정도만이, 그러니까 그동안 안 됐지만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기대한다고 하면, 물론 저는 이거 기대하고 사진 않았지만, 그러기 이제 컨트롤, 아까 에어컨 컨트롤을 포함한 그 자동차 시스템 컨트롤을 그룹 베이스로 하게 되면은 어쨌거나 그런 대화 인식 능력이 좋아지겠죠. 자연어 인식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훨씬 더 개선된 약간 컨트롤도 할 수 있고, 대화 상대, 그러니까 AI가 동반된 뭐 이런 차가 되겠죠. 그리고 저는 사실 창의력이 부족해서 예상을 못하겠지만, 이 자동차 시스템과 AI가 연결됐을 때 실질적으로 추가로 뭘 더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훨씬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가져오겠죠. 그런 것들도 다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 차를 샀을 때 가격에 뭐 조금은 기대가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있을지 모르고 현재 상태로 전 차를 샀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제공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크게 값어치를 두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고 나서 만족을 많이 하는 경우가, 사고 나서 차가 점점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 사실 그런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면 그런 걸 처음 봤죠, 저도. 그래서 테슬라미라고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어쨌건 현재 꽤 불편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새로운 미래 트렌드, 뭔가가 좋아서, 아니면 그냥 단순히 얼리 어댑터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겠죠. 샀는데 어쨌거나 그거보다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 더 좋아질 거라 기대가 되고, 내가 예상 못했던 훨씬 창의적인 그런 기술 개발자들이 내 머릿속에는 없었던 훨씬 창의적인 또 플러스 알파를 가져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되게 만족이 높아지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미라고 하는 게 되고, 물론 그게 계속 업데이트 되지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이 차가 따라가지만 물리적인 업데이트는 또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년 5년 됐을 때 핸드폰 교체하지, 물론 엄청 비싸서 핸드폰 교체하지 못하지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도 전 갤럭시 쓰지만, 갤럭시 전 21번에 바뀌었는데 21이었다 쳐요. 21도 2022년 3년 4년 5년을 계속 쓸 수 있죠.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어느 날부터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카메라가 좀 더 나도 좋아지면 좋겠고, 필수는 아니지만 미묘하게 어긋나면서 사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것처럼, 물론 이제 일반 차들은 그 정도 따라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예 사는 순간 내 차는 구형이 되고 페이스리프트 나오면은, 너 페이스리프트 안 살 거야? 페이스리프트 완전 좋은데 옛날 차는 개차반인데 우리가 이렇게 업데이트했는데 안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사게 하기 위해서 기존 차는 쩌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테슬라는 뭐 덜 쩌리 된다, 덜 쩌리 되고, 그래도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서 뭔가 페이스리프트 나왔을 때 약간 느낌이, 페이스리프트가 100, 플러스 100이면 그래도 플러스 한 45 정도는 내 차에도 얹혀줘서 약간 좀 상대적 박탈감이 좀 덜하다. 그리고 난 어쨌거나 계속 개선되니까 기분이 좋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거나 풀 셀프 드라이빙도 최소한 갑자기 그런 미래가 왔을 때도 난 추가 요금만 내면은 차를 새로 사지 않고 추가 요금만 내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어서, 어쨌거나
계속 물리적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고, 사실은 장점이긴 하죠. 잠시 후 꽤 장점이라고 열대로 생각을 해요. 방면으로 네. 우회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람들이 한번 들어오고 나면은 못 빠져나가는 약간 마약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회사 도착했으니까 이제 주말 일해야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